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요즘 아주 뜨거운 일본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전 세계적으로는 투자가 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시장은 좀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네, 저희 앞에는 JLL 분석 보고서랑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 지금 일본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지 그 이유를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이런 정보들 있구나, 이런 새로운 시각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세계적인 흐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2023년 1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가 늘었어요. 89억 달러.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투자액의 거의 2배로 뛰어서 20억 달러나 됐다고 하네요. 근데 같은 기간에 미주나 유럽은 투자가 확 줄었거든요. 거의 60% 가까이요. 완전 다른 모습이죠. 물론 엔화 가치가 낮아진 거, 엔저 현상도 영향이 있겠죠. 외국인 입장에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JLL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보단 낮은 금리랑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펀더멘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재밌어요. 보통 일본 하면 잃어버린 30년, 이걸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쵸.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죠. 네. 근데 부동산 시장,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요. 이게 2012년부터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꾸준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기반과 금융 환경인데요. 일단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그 안정감이 있고요. 또 2022년 기준으로 세계 5위 투자 규모였어요. 1,630억 달러.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시장은 막 오르내릴 때 여긴 뭐랄까 좀 잔잔해요. 가격 변동성이 낮아서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에 2013년부터 계속된 저금리, 이것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고요. 근데 저금리 환경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일본은행도 이제 슬슬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금리 인상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JLL 분석을 보면요. 설령 올리더라도 그게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급격하게 올리진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요 나라들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흐름은 수요 증가 동력입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워낙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또 고소득층도 늘고 관광객도 다시 늘면서 고급 부동산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턱이 낮고 법률 시스템이 투명하다는 점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군요. 실제 투자 사례들을 보면 이런 매력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잘 보이겠네요. 네, 특히 오피스 빌딩 투자가 엄청 늘었어요. 작년보다 110%나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오사카에 있는 빌딩을 1억 8천만 달러에 샀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물류창고나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 이것도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블랙스톤이 창고 6개를 묶어서 GIC에 팔았는데 그게 8억 달러 규모였고요. 미국 개발사 하인스는 도쿄랑 교토에서 다가구 주택 5곳을 사들였죠. 근데 이런 큰 손들 말고도 투자자층이 되게 다양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예전엔 주로 대형 펀드들이었다면 이제는 도쿄의 중소형 빌딩을 사는 국내 상장사도 있고 또 개인 자산가분들이 한 20억, 30억 원대 주거용 건물을 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스타트업이 사업 거점으로 쓰려고 6억 원대 고급 아파트, 이른바 타워맨션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되더라고요. 오, 정말 다양하네요. 각자 필요에 맞춰서 일본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군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의 매력이 넓게 퍼져 있다는 뜻도 되고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자체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말씀드린 저금리 환경이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JLL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유동성 관리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엔화 가치가 좀 낮고 금리도 낮잖아요. 이게 어쩌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만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시사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본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뜨거운 건 단순히 엔화가 싸서만은 아니다 이거네요. 낮은 금리, 또 탄탄한 경제 기초,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요.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새롭게 관심을 보일 만한 좀 구체적인 분야나 지역, 그런 곳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